오늘 시장 상황이 그닥 좋지 않은 가운데서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달러가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베리시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는데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직까지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7,279달러, 27,000달러 선을 유지를 해주고 있긴 하나 엊그제 상승했었던 분을 다 까먹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 현재 가격 1,649달러를 기록을 해주고 있고 다음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더욱더 강해진다. 오펙 사무총장이 이야기하기를 하루 석유 수요가 240만 배를 증가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원유 감산 때문에 수요가 감소를 해도 모자랄 판에 증가를 해버렸다. 국제에너지기구 같은 경우는 사우디와 러시아 감산 결정이 올해 말까지 상당한 공급 부족을 부를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공급이 줄어든 데 반해서 수요가 늘어나 버리면 가격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겠죠. 사우디와 러시아 두 주권국이 자발적으로 내린 감산 결정. 그 결정의 배경에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 수위를 높여가지고 서방 국가들을 더욱더 압박하려는 것. 둘째로는 딱 누가 봐도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수익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감산을 결정했다 등등의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방 국가에서 계속해서 그린 에너지 하면서 화석 연료를 몰아가자. 아 그래? 그럼 없이 한번 살아봐 라고 하면서 깽판을 한번 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이어서는 미국의 은행 위기 당연히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랜만에 듣는 은행 위기 업데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투자 전문 매체인 밸런스 측에서 밝히기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200달러치 채권 손실을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실리콘밸리 뱅크와 똑같은 위험이다. 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분기 말 4.5%로 상승하게 될 경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모기지 채권에서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라는 예측을 했었는데 최근 10년물 국채의 수익률은 4.6%를 돌파를 해버렸죠. 자 이렇게 되면 실리콘밸리 뱅크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최대 손실액은 1200달러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많은 은행들이 채권에 투자하는 것을 두고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멍청한 짓이다라고 과거에 비판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그는 절대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투자를 늘리지 않았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버티고 있으면 위험은 낮아진다. 이른바 존버 전략을 들고 나와가지고 버티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금리가 낮아질 때까지, 연준이 금리를 내릴 때까지 버티겠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만약에 이러다가 연준이 금리를 고금리로 장기간 유지를 하거나 혹은 여기서 한두 차례 더 올려버리면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 주가도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2008년도에 악몽이 재현되는 것일까? 미국의 또 다른 대형 은행이죠. 웰스파르고의 델러웨이 지점의 경영진, 내부 준법 감시직을 맡고 있었던 이 사람이 뛰어내렸습니다. 지난 주말에 빌딩에서 뛰어내리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했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유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 사람 장례식 때 높은 직에 위치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경영진 쪽에서는 아무도 방문을 하지 않았었다라고 하네요. 자, 이런 사건이 또 발생을 했었고 다음으로는 미국의 지방은행인 블루리지 뱅크쉐어스의 주가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떡락하고 있다는 소식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19달러 정도였었는데 지금 3달러 20센트까지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다가 이 은행도 망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터 시프 같은 경우는 채권 가격 폭락 때문에 2008년도 때보다 훨씬 더 큰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피터 시프 같은 경우는 온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다가올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더욱더 크고 훨씬 많은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안 그래도 채권 가격이 폭락하고 있어가지고 은행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리 상승이 결국 경제 전반에 타격을 주게 될 것. 생존을 쩌리의 부채에 의존해온 모든 정부, 기업, 집주인, 가정들이 몰락하게 될 것이다라는 무시무시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살벌한 것은
만약에 이런 상황을 모면하고자 연준이 금리 인하로 정부와 기업과 가정을 구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숨죽이고 있던 인플레이션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죽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 상황은 외통수다. 빠져나갈 수가 없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 미래에 대한 전망을 암울하게 만드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워렌 버핏 같은 경우 앞에서 잠깐 언급이 돼가지고 관련된 소식 한 가지 가지고 와봤는데요. HP 컴퓨터 회사죠. 관련된 주식을 몽땅 내다 팔고 있다라고 하네요. 지난 3주간 2천만 주, 무려 5,500만 달러 상당을 갖다 팔아버린 워렌 버핏. 확실히 정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미국 시민들의 신용카드 빚이 1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방은행들이 발행한 신용카드 연체율이 7.51%에 달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는 소식 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갚지 못하고 파산하게 된다면 은행들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손해를 보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가 하면은 미국 경제 침체의 또 다른 지표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의 운수업 숫자도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회색 기둥들이 경기 침체를 나타낸 지표인데 그때마다 운수업 숫자가 확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다시 떡락하기 시작했다. 경기 침체에 대한 또 다른 지표다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살얼음판을 건 듯한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경기가 탄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모든 것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다음으로는 SEC에 이어서 CFTC마저도 디파이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디파이 같은 경우는 무면허 의사와 같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면서 주장을 한 것인데요. 디파이가 무면허 의사면은 니들은 뭐냐? SEC랑 CFTC는 동네 양아치 혹은 학교 일진 정도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끝나지 않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압박. 미국 기관들의 암호화폐 시장 숨통 조이기는 아마도 대통령이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전망 및 분석입니다. 투자 플랫폼 일드앱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희망적으로다가 이야기하기를 지난 10년간 10월 달에 비트코인이 하락 마감을 했었던 것은 두 차례밖에 없었다. 당연히 비율적으로 봤을 때 올해에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상승 촉매제가 딱히 없기 때문에 통계만으로 랠리가 지속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단기 보유자들은 물량을 던지고 있는데 반해서 장투자들은 강력하게 보유량을 늘려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부정적인 전망을 주장했었던 QCP 캐피털 같은 경우는 4분기에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모멘텀이 부족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의 셧다운 우려가 해소된 것이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오히려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셧다운이 터졌을 때 어떻게 비트코인이 반응하는지 궁금했었는데 자, 일단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고 다음으로는 블룸버그의 마이크 맥글론이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 경기 침체 신호에도 불구하고 지금 글로벌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연준의 유동성 완화 전망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는 모든 위험자산에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 것이며 비트코인은 올해 $10,000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10월달인데 12월 말까지 $10,000 간드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인데요. 과연 비트코인은 올해 하반기에 증시와 함께 더블 다이빙을 하게 될 것인가? 조마조마한 상황 속에서 자, 미국 달러 차트와 RSI인데 지금 보시면은 하락 다이버전스가 생성이 되고 있죠. 조만간에 조정받으러 내려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들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현물로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집어 던지고 있어가지고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엑시트 펌프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프랙탈을 이런 식으로 집어 넣었을 때 이대로 흘러가게 된다면 $20,000 중반까지 비트코인이 하락하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음으로 해서 렉트 캐피탈 분석가와 굉장히 흡사한 분석이라고 볼 수 있는 크립토 블렛의 분석인데 그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고 지금 그대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의 실현 가격대인 $20,000 수준까지 가격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실현 가격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을 전체 코인 공급량으로
나눈 수치라고 하네요. 우연일지는 모르겠으나 해당 자리에 CME 갭도 하나가 있는데 자, 결국 이 자리까지 떨어지게 될 것인가? 지금 상황에서 지속적인 상승을 외치는 분석가는 인컴샤크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분석가는 이때 쉬고 있다가 해당 추세를 지표인 OBV와 함께 비트코인이 상방 돌파하자 다시 한번 매수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은 해당 추세에 맞고 반등하면서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 둘 다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반등을 위해서라면은 당연히 달러가 좀 약세를 보여줘야 되겠죠. 이번 주에 과연 달러 하락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한번 해보고 다음으로는 기타 소식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코인들이 좀 반등하긴 했었습니다만 비트코인 하락과 함께 신저점을 갱신한 그런 코인들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 와중 속에서도 올해 10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한 코인들, 잡코인들 빼고 코인들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메이커다오 연초 대비 185% 상승,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캐시 143% 상승, 솔라나 같은 경우는 104%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반감기와 함께 라이트코인이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결국 가격이 흐드러지면서 무너져 버리고 말았었죠. 자, 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거 뭡니까? 저스틴 선 풍우나? 이거 뭐지? 돈 받고 기사 쓴 건가요? 저스틴 선을 풍우나라고 표현한 기사도 있네요. 풍운까지는 모르겠고 바람은 잘 잡죠. 관심 끌기 같은 거 바람잡이를 굉장히 잘하는 저스틴 선. 최근에 바이낸스에 292개 이더리움 등 얼마간의 물량을 바이낸스로 보내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를 던지기 위함이 아님을 바라보고 자, 다음으로는 샘 뱅크마니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최고 징역 115년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혐의를 보시면은 휘황찬란하죠. SEC랑 CFTC 같은 경우 워낙 문제가 커지니까 형식적으로 기소는 했지만은 이에 대해서 한마디도 뱉고 있지 않는 상황. 특히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는 샘 뱅크만과 어떤 관계였었는지 미팅 때 어떤 대화를 나눈 것인지 끝까지 비공개를 고집하면서 미국 의회에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 빼기 미국 대통령인 샘 뱅크만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 개인적으로는 115년이 아니라 5만 8만 년형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한편 샘 뱅크만과 쌍벽을 이룰 수 있는 이 남자 권도영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집단 소송을 걸었었던 사람이 취하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진 취하를 했다라고 하는데 소송 취하에 대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과연 이유가 뭘까요? 최근에 권도영이 굉장히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이리저리 옮겼었던 사례가 있었는데 어찌저찌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몇 개 쥐어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지 간에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목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나온 정보들, 오늘 경기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들이 좀 나왔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자는 언제 만들어집니까? 경기 침체 그리고 하락장 때 탄생을 합니다. 정말로 안 좋은 상황이 닥친다면 이를 기회로 잡을 수 있는 계획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보들이 도움되셨다면 광고 봐주기 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